검찰로부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주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백모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이 된 이후에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자체 조사 결과까지 내놨는데 먼저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 그리고 또 설명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긴급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민정비서관실의 특감반원들의 활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백모 수사관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특감반원이었고 이는 비선 조직이 아니라 비서실 직제에 따른 공식 조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 특감반원과 울산시장 사건 수사 확인 결과 일절 관련이 없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백 수사관이 작년 1월에 울산에 갔는데 그때 갔던 이유는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정부기관의 엇박자 실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두고 검경 갈등이 확산됐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것이었고 이때 백 수사관과 함께 울산 방문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죠. 특감반원 다른 A씨는 당시 김기현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대로 특감반원의 극단적인 선택 이유가 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가 뭐냐라고 한 부분은 검찰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해명 차원을 넘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검찰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이 좀 있다고 보시죠? 네, 지금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각 파도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조국 사태에 이어서 유재수 감찰 무마건이 있었고요. 이게 갈수록 조금씩 사건이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위 하명 수사건이라고 하는 울산시장 수사건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탈출하는 방법의 하나로 결국 적극적으로 해명해야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적극적으로 빨리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해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 간에 앞뒤에 말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해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울산 전 시장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3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정비서관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그냥 경찰청에만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벌써 말이 굉장히 어긋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해명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도화의 각 신문에서 나온 것은 전직 특감 반원들이나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상 법과 원칙과는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진술들을 대부분 싣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래 사건과는 아무 사실이 없다. 이런 상관이 없다. 이런 그 기사들을 다 싣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청와대의 이 해명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와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결국은 합니다. 이제 수사의 몫이겠죠. 진실이 뭔지를 밝히는 것은.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백 수사관이 얘기한 걸 지금까지 나온 증언 같은 것들을 좀 들어보면은 최근에 압박을 많이 받아왔다.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심리적 압박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렇죠. 청와대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검찰로부터 왔느냐? 이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이제 경찰이 아마 검찰이 긴급히 이제 그 서초 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일단 백 수사관에 대한 이제 그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지금 현재 서초 경찰서장이 지금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국정상황 밑에서 청와대에 있었어요. 올릴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중립성에 의심이 된다고 해서 이제 빨리 압수를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걸 포렌식을 해보면 그 내용을 보면 아마 백일화에 밝혀질 걸로 봅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백 수사관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달에 이제 청와대로부터 나와서 지금 동부지검으로 배치가 됐어요. 근데 동부지검 형사 6부에 배치가 됐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지금 유죄수 사건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청와대 측으로부터 지금 사건이 어떻게 돼가느냐, 좀 내용을 알려달라,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압박을 받았다는 어떤 지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과연 이게 진실인 것인지, 또 이제 아니면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한 차례 받고 이번에 2차로 출두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안건을 가지고, 즉 별건 수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수사가 문제가 안 나올 때는 다른 그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걸 털어서 이 사람을 압박하는 수단이 이제 별건 수사라고 하는데 이 별건 수사와 관련된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제 의혹이 지금 여당과 청와대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청와대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를 어떤 당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미 결론을 다 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수사로서 가려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고민정 대변인의 말 속에도 모순이 있는 게 지금 민정비서관실의 업무가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을 담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특수관계인에 지금 검경수사권이 들어가죠? 검경수사권은요,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다 관장하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나중에 변명하는 이야기가 민정수석실이 선임수석실 때문에 뭐 대통령 관심사항을 다 한다고 그러는데 두루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민정비서관실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 했던 바로 농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한계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그런 민정비서관의 백운호 팀들이 왜 그러면 울산에 내려갔던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여야 공방이 더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아침에 여야 회의에서 나온 관련된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고래고기 사건 관련 수사관의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망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에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이 사망 경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청와대가 도둑이 재발절인 듯 난리입니다. 청와대는 무엇이 들킬까 두려운 것입니까? 공수처가 생겼으면 바로 모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뺏어가 증거인멸을 해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입니다. 자,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부터 먼저 보면 특별감찰해야 된다, 검찰을. 이거는 이제 검찰이 지금 별건 수사했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한 얘기 같고요. 또 경찰이 포렌식 할 때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지금 메모입니다. 어저께까지 나왔던 기사는 백수사관의 메모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긴 게 있는데 취지는 죄송하다라는 거였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나온 얘기를 보면 죄송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면목 없지만 가족들을 배려해 주길 부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왜 가족들을 배려해 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이제 별건 수사로 검찰이 백수사관 압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거 당 차원에서 좀 압박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제가 그 부분을 읽고 느낀 것은 결국 이 사망한 백 수사관이 이중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한편에 있어서는 검찰이론으로서 검찰에 대한 충성심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본인이 일했던 청와대에 대한 충성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갈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찰의 입장에 서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다 얘기하면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예 뭐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청와대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심리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아마 윤 총장에게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윤 총장과 이 백 수사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함께 일했던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족을 같이 일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을 부탁한다 이 부분은 설사 별건 수사가 있다라고 해도 이미 사망한 마당에 가족에게 해가 끼쳐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그 때문에 별건 수사 때문에 가족을 부탁한다 이렇게 읽는 것은 저는 너무 지나치게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협조해서 오늘 안에 뭐 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한국당은 이걸 그 세 가지 다 얘기를 하면서 친문 게이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아마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울산시장 사건이 아마 가장 크게 부각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거는 뭐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선거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의 개입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선거라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 행위인데 이 선거 행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권력이 좌지우지하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역대 우리가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더라도 이거에 굉장히 집중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어떤 검찰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도록 정치권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에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당도 마찬가지로 너무 정치 쟁점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게 뭐 별건 수사다. 검찰에서는 별건 수사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별건 수사 이야기를 하면 검찰 수사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저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번 일이 레임덕의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지금 청와대 출근 안 하고 있다 그러죠. 네. 이 부분 때문에 뭔가 권력 누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 당시에도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이 정말 다투면서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고 그때도 사실은 조홍천 지금 현재 의원 그 비서관이었죠. 네. 박관천 경정이 구속됐는데 그때도 검찰이 보면 문건의 내용보다는 유출 경위를 수사를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권력 내부의 어떤 이 문고리 비서관들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그런 게 없었을 텐데 또 그때도 최모 경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그 청와대 파견 갔다가 온 분인데 그분도 또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건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단 다른 점은 이제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덮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뜨면서 검찰이나 또 청와대가 정말 진상을 좀 명명하게 밝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좀 개선할 의지가 있다라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반면교사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와우정용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